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친구들과 함께 환경사랑 영양교육을 할 공은영 선생님이라고 해요. 오늘 선생님과 영양 수업을 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영양 수업을 시작할 텐데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생각열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배움활동 첫 번째로 환경 문제를 알아보고, 배움활동 두 번째로 식재료와 환경, 푸드마일리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에서 알아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쿠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쿠키를 만들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생각열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생각해봤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바로 떠오르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고 있나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음식이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곤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음식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고 먹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사진을 한 장 보여줄 건데요. 사진을 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 보이나요? 어떤 사진일까요? 지금 산이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그냥 산불이 아니고요. 자, 다음 사진에 답이 있는데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산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를 키울 만한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서 저렇게 소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산에 있는 나무가 타게 되고, 나무가 없어지면 환경이 오염되고, 산이 없어지다 보면 거기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여러 가지 연쇄효과들이 일어나면서 환경이 더욱더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은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북극곰 보이나요? 북극곰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곰은 뚱뚱하고 살집이 많은 곰이죠. 근데 이 곰은 어때요? 너무너무 말랐어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북극곰이 살 수 있는 곳이 적어지고 먹이들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북극곰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올해 여름 어땠어요? 이번 여름에 밖에 나갔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더웠어요. 폭염이 오고, 또 올해 다른 나라에서 집중호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집이 떠내려가고, 여기 사진 보이죠? 차가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환경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지금까지 사진을 살펴봤는데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환경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해본 환경에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띄워줘 볼게요. 선생님이 환경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땅, 심각한 환경오염,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위협적이고, 하늘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삶의 터전도 있고, 자연도 있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올랐나요?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봤는데요. 자, 이렇게 떠올린 단어들 중에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환경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환경오염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식재료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식재료와 환경, 푸드마일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게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보통 지구온난화 온실가스가 교통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통보다 가축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있대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선생님이 이 수치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교통보다 가축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고 있다는 것이 놀랐고, 또 이 식재료 중에서 특히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축산물이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고 있대요.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소가 음식물을 먹고 방귀를 뀌는 데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있는데, 이 메탄가스는 온실효과가 23배가 더 많대. 그래서 특히 소를 키우는 게 환경오염에 많은 문제가 된대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고기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요새는 고기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콩으로 만든 콩고기도 나오고 있고, 버섯으로 만든 닭고기 맛 대체육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사진 보이나요? 선생님이 이걸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기를요 키우는 게 아니고 만들어 먹을
못 쓸 때요. 어떻게 만드냐면 줄기세포나 유전자를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대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먹어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식재료를 통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 식재료를 배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식재료를 운반하는 운송수단들은 대체로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자, 우리 감자튀김 같은 거 많이 먹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많이 오고요. 오렌지는 브라질, 중국에서 옥수수가 넘어오고, 필리핀에서 바나나가 넘어오고, 뉴질랜드에서 키위가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을 운송하는 운송수단들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멀고 옮겨오는 물건들이 무거울수록 사용하는 연료가 늘어서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되어서 환경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것이 푸드 마일리지인데요. 푸드 마일리지는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기까지 이동거리와 무게 같은 거를 따져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건이 무겁고 거리가 멀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커지는 거고요. 푸드 마일리지가 커질수록 우리가 그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부제 같은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운송거리가 길어져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해서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급식에서는 어떤 식재료를 사용되고 이 식재료를 푸드 마일리지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학교에서 진짜로 들어오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선생님 적은 검수서를 갖고 왔어요. 선생님 아침마다 검수하는 검수서인데요. 우리 국을 끓일 때 사용한 다시마는 어디서 오나요? 완도에서 왔죠? 닭고기는 연천, 경기도에 있는 연천이고요. 돼지고기는 국내산, 양파는 경기도 용인, 바나나는 필리핀, 사과는 경기도 화성에서 왔대요. 이거를 푸드 마일리지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완도에서 구할 수 있는 다시마, 닭고기, 돼지고기, 양파, 사과와 같은 것들은 푸드 마일리지가 낮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저 멀리 필리핀에서 오는 바나나는 푸드 마일리지가 높아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한테 주는 인증 표시가 있는데요. 경기도지사 인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한테 주는 인증 마크예요. G라고 써있죠. 경기도의 G예요. 이 마크가 있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가까운 데서 생산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식품을 선택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경기도 농산물을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도대체 어떤 농산물이 나고 있을까요? 여기 지도 보이나요? 이게 다 경기도예요. 경기도 굉장히 넓죠. 넓은 만큼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재배되고 있어요. 우리가 부추를 먹는다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부추를 먹고, 포도도 경기도 안성에서 나오는 포도를 먹게 된다면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욱더 건강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의 7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대요.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학교 급식만 봐도 굉장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도대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까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고농도 폐수로 수질을 오염시켜서 결국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와 더불어 연간 20조 원의 식량 가치를 낭비하는 거고요. 처리 비용만 해도 8천억 원이래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많은 음식물이 버려지다 보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외국의 음식을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생님 이 결과를 보고 조금 되게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한식이 굉장히 반찬이 많은 편이에요. 선생님은 그게 마냥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반찬을 많이 제공하다 보면 버려지는 음식이 더 많아져서 결국엔 그게 낭비를 하는 음식 문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식의 세계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대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 식재료와 환경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잠깐 간단히 정리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쿠키를 만드는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축산물 대신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대체육들을 먹어주면 환경오염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운송거리가 건 외국의 식재료보다는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나는 G마크 식재료를 사용하면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을 모두 다 먹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내 몸도 건강해지는 지름길이겠죠.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다 같이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쿠키를 만들고 집에 가져가서 선생님은 한 가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든 쿠키를 가지고 친구나 동생이나 부모님한테 오늘 배운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환경 오염 줄이기에 동참하겠다는 걸 다짐해보고 또 많은 친구들하고 엄마 아빠 동생들한테 얘기해주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쿠키 만들기를 함께 해볼게요.